안녕하세요. 차트 여행의 차트직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한 두 개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 올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하나 올리려고 종목에 대해서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뭐 사라 팔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보는 이제 대주전자 재료의 2024년 목표 주가 50만 원. 이제 그 근거는 이제 하면서 이제 영상을 하나 찍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요. 오늘 이제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예, 오늘 나온 그 레포트입니다. 그 NH증권의 이제 주민우 선수가 그 레포트를 쓴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대주전자재료 아직 열리지 않은 성장판이라는 이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실리콘 음극재의 EV향 적용 증가, 대당 첨가 비율 상승으로 2023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전망한다. 자, 보시면은 이제 2000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0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그 수익도 많이 올렸었고요. 2000지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워낙 이제 2000지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2000지는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와 분리막과 전해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자동차가 멀리 가고 이제 파워가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의 핵심은 어디였냐 하면은 양극재였습니다. 양극재 하면은 이제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측면으로 봤을 때 LNF가 지금 8조 원이고요. 에코프로가 지금 10조 원입니다. 에코프로 BM이.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한 17조 정도 됩니다. 오늘 포스코 케미칼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 시가총액이 엄청 높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음극재 하는 회사는 이제 음극재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흑연만 했었습니다. 그 중국 애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근데 이제 흑연 말고 파워를 더 높이거나 뭐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더 멀리 그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이고 충방전 속도를 더 빨리 해서 충전 속도를 더 빨리 하려면은요,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가 핵심입니다. 이 실리콘 음극재는 지금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9년부터 그, 그 포르쉐 타이칸에 지금 적용이 돼 있죠. 그리고 2023년부터 저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들어가는 그 GM하고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합작 공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얼티엄 셀즈라고. 그게 1공장, 2공장, 3공장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2공장에 2023년 3Q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얘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레포트를 잠깐 보시면 보십시오. 고사양 배터리의 핵심은 실리콘 음극재다. 14만 원으로 27% 상향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저는 5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2024년에 50만 원이 가능하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기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다 마찬가지로 처음엔 주가가 다 쌌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성이 보이니까 그거 맞춰서 밸류를 뭐 미래 밸류를 다 현재로 땡겨 오면서 주가가 이제 상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10만 원, 15만 원 사이에서도 퍼가 뭐 80배니 뭐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퍼가 거의 100배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 기준으로는 퍼가 100배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고 내후년에 매출하고 이익이 증가하면 퍼는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미래 성장성을 땡겨갖고 오는 거고요. 자, 보시면 주민우 선수가 뭐라고 썼냐면 SiOX 이게 이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많이 넣으면은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이제 스웰링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핵심인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겠다 막 이제 참여하는 그런 회사들은 지금 많잖아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기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증착 방법이 있고 하나가 이제 코팅 방법이 있어요. 근데 증착 방법이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일본의 신엣지 화학과 그다음에 한국의 대주전자 재료는 그거를 이제 방법을 쓰고 있고요. 신엣지 화학 같은 경우는 아직 대량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만 지금 대량 생산을 하고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그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성품을 사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기계를 그냥 어디서 그냥 뚝딱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다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십시오. 현재 포르쉐 타이칸에만 적용 중인 SIOX는 2013년 포르쉐 마칸 얼티엄 셀즈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SIOX 매출액은 2023년 500억, 75% 성장입니다. 2024년 2,900억, 2025년 6,150억, 2026년 9,850억으로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몇백 프로씩 올라가요, 지금. 자, 2023년에서 500억에서 2024년이 2,900억, 480% 성장합니다. 2025년은 몇 배 성장합니까? 2배 성장하죠? 2026년은 9,800억인데 50% 성장하잖아요. 60% 성장하잖아요. 근데 6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EV양 판매가 증가할 뿐 아니라 첨가 비율 또는 동반 상승 3에서 8%. 그러니까 배터리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동박 있지 않습니까? 동박을 만드는 회사는 지금 어디입니까? SKC, SK넥실리스죠.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이 세 개 있습니다. 깔아요. 얇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음극재를 거기다가 도포를 시킵니다. 도포를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분리막을 놓고요. 그다음에 양극재를 도포하고요. 똘똘똘 말아가지고 캔에다가 집어넣고 전액을 채워서 뚜껑을 덮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캔형 배터리입니다. 근데 거기 음극재에 흑연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섞는 거예요. 얘를 섞으면 성능이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 세계 지금 넘버 원입니다. 중국의 CATL은 중국에서만 팔잖아요, 현재. 그리고 걔네 같은 경우는 그 삼원계가 아니라 LFP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LFP를 하더라도 그 흑연은 들어갑니다. 양극재만 거기 인산철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원계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알루미늄, 그 NCMA라고 하죠. 양극재는요. 지금 현재 니켈 비중이 옛날에 2013년, 15년 그때 50%에서 60%에서 80%에서 지금 93%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양극재는 기술 개발이 거의 끝났어요. 거의 마지막 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양극재는. 자, 그리고 양극재를 더 이상 밀도를 못 높인다. 그러면 음극재를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 보십시오. 현재 나오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항속거리가 400km에서 500km 사이죠. 근데 그거는 히터도 안 틀고 에어컨도 안 틀고 라디오도 안 듣고 그다음에 음악도 안 듣고 전기를 안 쓸 때 그 기준이고요. 겨울철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히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거나 그러면은 항속거리가 급격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450km라고 하더라도 100km 정도는 손해를 봅니다. 현재 기준으로. 근데 이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를 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성능이 좋아진다. 그럼 450km에서 30% 좋아지면 한 600km 가는 거잖아요. 근데 600km에서 이제 에어컨 틀고 히터 틀고 하면서 한 500km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자동차랑 비슷하죠? 그게 전기차 3단계 정도 되는 3세대 정도 되는 전기차에서 지금 발생할 앞으로의 일들이에요. 거기에는 여기에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현재 캐파는 굉장히 작습니다. 현재 캐파가 3,000톤밖에 안 돼요. 연간 3,000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늘어나냐면 2030년에 10만 톤까지 늘어납니다. 양극재는 보통 10,000톤 증설하는데 투자 비용이 한 1,000억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서 나오는 매출액은 한 2,800억 정도 나오고 원재료 비중이 거의 70%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익은 10%가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재료가 모래입니다. 니켈이나 리튬이 아니에요.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를 가지고 얘네가 특수한 공법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재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원재료의 비중 자체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뭐 이거 다운 받아서 한번 보세요. 예. 인터넷 치면 뭐 어디선가 나오니까요. 여기 보시면 형광체, 도전 재료, 고분자 재료는 기존에 그냥 하고 있는 거고요. 나노 재료 이게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자, 2022년 지금 3Q 다 지나갔죠? 자, 4Q에 얼마입니까? 이게 단위가 10억 원입니다. 90억. 2023년 1Q에 100억, 110억, 그 다음에 3Q 되니까 140억, 4Q 되니까 150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다 합쳐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285억입니다. 아니다. 맞나요? 10억, 100억. 예. 100억, 110억, 140억, 150억 해서 285억이고요. 다음에 2023년도에는 여기 500억 돼 있죠. 2024년도에는 2,900억 돼 있죠. 2025년에는 6천억, 6,149억이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올라가냐? 영업이익이 2022년에는 159억이었습니다. 2023년은 230억, 2024년에는 868억, 2025년에는 1688억입니다. 몇 배가 올라갑니까? 내년 딱 된 다음에 내후년에 이게 몇 배입니까? 거의 4배입니다. 그 다음에 2024년에서 2025년은 2배입니다. 엄청나죠? 예,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보고서들을 토대로 제가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생산 능력 보십시오. 2021년에 960톤 연간입니다. 3,000톤, 3,000톤. 그 다음에 만톤, 만톤. 이거 만톤 아닙니다. 이거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바뀌었습니다. 이거 회사 제가 IR 담당자랑 통화를 해봤어요. 2025년에 2만 톤입니다. 이 2만 톤이 이렇게 만 톤이 아니라 여기가 2만 톤이 되는 겁니다. 2026년 같은 경우는 또 증설합니다. 자, 실적은 이렇게 식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요. 제가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엑셀을 만들었어요. 예전에도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보이시나요? 약간 좀 크게 볼까요?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한 130% 정도로 확대를 하고. 자, 대주전자재료입니다. 기본 증설 비용은 얼마입니까? 1000톤당 250억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해마다 뭐 한 10에서 20%는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톤당 가격은 현재 7천만 원입니다. 만 톤이면 7천억입니다. 이게 2022년 기준이고요. 요것도 내려갈 겁니다. 그 내려가는 걸 다 반영을 했어요, 저는.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률은 지금 30%입니다. 2025년 정도 가면 28% 정도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얘가 뉴스 플로우를 보면요, 10만 톤까지 증설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기본 증설 비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2조 4천억 투입이고요. 이게 좀 그래도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2조까지는 투입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자사주가 73만 주가 있습니다. 이 대주전자재료는요, 투자 재원이 문제예요.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수많은 이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자사주 가지고 투자 재원을 만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2023년입니다. 매출 2,480억. 그 다음에 2024년도는 4,700억, 2025년 8,000억, 2026년에 1조 4,800억. 이때는 왜 1조 4,800억 빵 뛰었냐면요. 그 SiOX 실리콘 음극재 캐파가 2025년도에 2만 톤이 되기 때문에 2026년도 출하량도 13,400톤이 아니라 좀 더 잡았습니다, 제가. 예. 이걸 더 잡아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간 겁니다. 2027년도 같은 경우는 출하량 3만 톤, 5만 톤, 7만 톤, 9만 톤 이렇게 가면서 영업이익이 5천억, 7,500억, 9천억, 2030년은 1조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라는 거는 미래 성장성 가지고 이제 밸류를 땡겨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조 4천억, 5천억 사이죠. 자, 내년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시죠. 2023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330억이었죠? 뭐 330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200 얼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재료들 뭐 전도성 페이스트라든가 다른 업황이 별로 안 좋으면 걔네들은 좀 떨어지니까. 하지만 실리콘
그 음극재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겠죠. 자, 900억입니다. 2024년 90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2025년 1,800억. 자, 여기까지만 계산하는 겁니다. 내년의 시가총액은. 자, 이렇게 300억 잡고요. 3배 뛰고 그다음에 3배에서 뛴 다음에 2배 뛰고 이러면요. 얼마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반영이 될 수 있냐면은 2025년 1,800억이지 않습니까? 이거 20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조잖아요. 제가 잡아놓은 건 3조입니다. 실제적으로 최고는 3조 6천억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주식 수가 지금 1,5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조면은요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23년에 20만 원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024년이 됐다고 치죠. 2024년이면은 언제 실적을 보는 거죠? 2026년 실적을 보는 거죠. 2026년에 만약에 3,600억이 나온다. 근데 실제로 3,600억이 안 나오고 주민우 선수가 이제 예상한 거 2026년 같은 경우는 한 9천억 정도 이제 반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9327 해가지고 한 2천 한 5, 600억 정도 나오는데 저는 이제 3,600억까지 잡은 거예요. 자, 이 정도로 그럼 뭐 미래의 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괜히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캐퍼를 2024년에 10,000톤 만들고 2025년에 2만 톤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6년에 만약에 2만 톤 나간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3,600억이죠? 3,600억에 20배 잡는 겁니다. 그러면 7조 2천억 나오는 겁니다. 7조 2천억은 자, 7조 2천억 얼마죠? 계산을 해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자, 7조 2천억입니다. 주식수는 1,500만 주입니다. 나눠보겠습니다. 7조 2천억 나누기 자, 1,500만 주. 자, 48만 원입니다. 여기가 48만 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LNF나 에코프로나 포스코케미칼이나 SKC나가 다 이런 과정으로 흘러갔었기 때문에 기존에 흘러갔던 거를 대입을 한 겁니다. 자, 현재 주가 얼마인가요? 현재 주가 지금 9만 원대잖아요. 자, 9만 원대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좀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볼까요? 지금 얼마 가냐? 95,600원이네요. 지금 한 3% 정도 올라갔네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 48만 원 갈 수 있다라고 치는 거고요. 지금 LNF가 얼마입니까? 8조잖아요. LNF가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인가요? 4천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4천억이니까 8조 가는 거예요. 대주전자재료는요. 2026년에 3,600억이잖아요. 그럼 8조 갈 수 있는 거죠, 얘도. LNF는 27만 원 찍고 내려왔었습니다. 8조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은 5천억, 7,500억, 9천억, 1조까지도 가기 때문에 최종 목표 시가총액은 이 2030년 1조의 10배, 10조, 10조까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조 4천억에서 5천억 사이에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을 사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40에서 5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코 케미칼이 2030년에 목표 영업이익이 2조 7천억입니다. 근데 지금 한 양극재가 30%도 증설한다고 그랬으니까 한 3조 5천억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치죠. 그러면 10배면 35조잖아요. 포스코 케미칼은 주식수가 7천만 주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은 50만 원 가면요 40조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LNF 같은 경우도 LNF 같은 경우는 한 50만 톤 정도까지는 증설할 수 있어요. 많이 증설하면 50만 톤. 그럼 50만 톤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5조. 그 다음에 이익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잡으면은 한 1조 2천억 정도 잡을 수 있고요. LNF는 목표 시가총액 12조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LNF 12조면은 여기서 얼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죠? 한 4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5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죠. 현재 22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3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사모펀드나 아니면은 투신권 이런 데서도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요. 다른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이런 주식은요. 계속 성장을 하면서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재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뭐가 있냐면 공매도 잔고 수량이 좀 있죠. 공매도가 있습니다. 자, 공매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공매도 이거는 공매도 포털에서 제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다 계산을 한 겁니다.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요. 이때 7월 21일부터 봐야 됩니다. 7월 21일 날 공매도 잔고 수량이 한 40만 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40만 주부터 현재 얼마까지 늘었냐면은 71만 5천 주까지 늘었어요. 그리고 당일 종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공매도를 얼마를 쳤는지, 얼마를 갚았는지 이거를 전부 다 계산을 한 게 현재 7만 원부터 해서 7만 원부터 해서 공매도가 32만 주가 늘었고요. 공매도 총 금액은 262억을 쳤습니다. 얘네들이. 공매도 평균 단가는요. 8만 1,750원이고요. 20% 상승한 가격은 9만 8천 원입니다. 이거를 왜 적어놨냐? 공매도도요. 올라가면은 쇼커버링을 하지 않습니까? 20% 정도 손해보면 그때부터 쇼커버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적어놓은 겁니다. 대략적으로 98,000원 정도 가면 20% 상승한 가격이고 공매도 평균가에서 이 정도부터는 쇼커버링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요? 32만 주가요. 지금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물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32만 주 쇼커버링 들어오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많이 올라갔네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요, 연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연봉으로는 지금 이렇게 갤갤갤갤 되다가 한번 빵 떴고, 여기서, 그쵸?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이게 상승 1파라고 봅니다, 저는. 상승 1파. 이게 대략적으로, 시가가 4,400원이었네요. 2017년부터. 그 다음에 얼마나 조정을 받았는지를 보겠습니다. 피보나치를 거봅니다. 자, 50% 정도 올라간 상승폭의 50% 정도 조정을 받았죠? 50%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미 캔들 달린 거예요. 장대 음봉 두 개에 매미 캔들 달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 어떻게 되냐? 장대 양봉으로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올라가냐? 찾고 있습니다. 없네. 아이고, 잘못했네요. 캔들 그리는 거, 캔들 그리기.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이고, 잘못 그렸네. 지우고 나서 해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아이고, 제가 이거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예. 이게 옆으로 가고요. 자, 이만큼 올라가고요. 예. 지금 위로는 안 나옵니다. 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옆으로 또 가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여기서 다시 파동이 시작된 겁니다. 1, 2, 3, 4, 5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어깨, 머리, 어깨, 역회된 숄더입니다. 이거 역회된 숄더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만큼이 얼마냐? 이거 끝난 다음에 여기 돌파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10만 원입니다. 여기가 10만 원이에요. 대략 보니까 10만 원 정도 되네요. 여기는 얼마인가? 보니까 6만 원입니다. 4만 원이네요. 이 4만 원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똑같이 역회된 숄더 돌파하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신고가가 돌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림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 일봉으로 볼게요. 자, 여기가 어떻게 여기가 여기가 머리입니다. 머리 여기 어깨
머리, 어깨 한 다음에 지금 돌파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요. 여기 추세 라인이 얼마냐? 여기가 63만 원입니다. 여기가 얼마냐? 5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이게 얼마인가? 63만 원에서 50만 원, 13만 원이죠? 예. 13만 원 그대로 63만 원에서 13만 원 올라가니까 얼마입니까? 76만 원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76만 원입니다. 그리고 SDI는 더 가려고 지금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꺾이는 거 아닙니다. 더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죠. 똑같죠. 이렇게 된 숄더 그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자, 어깨, 머리, 어깨, 빵. 똑같죠? 자, 대주전자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깨, 머리, 어깨, 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헤드앤숄더로 저항이 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머리가 6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 14만 원입니다. 4만 원입니다. 4만 원. 요게 요 4만 원이 돌파가 되면 이제 10만 원이 돌파가 되면 공매도 쇼커버링과 더불어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 주가 가서 14만 원 가서 팔 거냐? 뭐 단타 치실 분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고점이 여기 라인이잖아요. 대략적으로 한 12만 원, 14만 원 정도 가면은 한 12만 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60선이 240선을 지금 돌파하는 모양입니다. 60선 240선 돌파하는 모양이잖아요. 이게 파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파동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크게 먹지. 뭐 샀다 팔았다 해봐야 크게 못 먹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파동상으로 이거를 저는 요만큼 8,600원에서 13만 원까지 갔잖아요. 한 대략적으로 한 12만 원 갔잖아요. 12만 원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조정을 여기까지 받은 거고요. 이 받은 폭에서 다시 이만큼 올라가는 12만 원만큼 올라가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18만 원이네요. 일단 내년에 18만 원 최대 가면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은 좀 오늘 한번 뚫었네요. 그래도 위로. 자, 외국인은 좀 팔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39,000주 들어오고 있네요.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프로그램이 좀 뚫었습니다. 위로. 프로그램이 위로 뚫은 겁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크게 갈 수 있는 남아있지 않은 2차 전지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얘랑 비슷한 건 나노신소재인데요. 제가 나노신소재는 공부가 안 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걔도 이제 추세가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어깨, 머리, 어깨 하고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뭐 매수해라 매도해라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남기고 싶은 거예요. 2024년 가서 진짜 5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가는지 안 가는지 정말 남기고 싶은 겁니다. 202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50만 원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반, 1년 9개월 아니면은 뭐 한 1년 10개월 정도 되면 그 정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 실적이 그렇게 받쳐주면 가는 겁니다. 실적이 받쳐주면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실적이 받쳐주면 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300억, 900억, 1800억, 3600억, 5000억, 7500억, 9000억, 1조. 이렇게 가면요. 이게 3배, 2배, 2배 이런 식으로 가면요. 적어도 내년 가면은 2025년에 1800억 영업이익에 퍼 20배는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조 6천억까지도 땡길 수가 있습니다. 자, 3조 6천억 한번 땡겨 볼게요. 목표 주가 24만 원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조 6천억이 1800억 갖고 지금 24만 원 땡겼고요. 2024년 정도 가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도 가면 이제 3600억 갖고 땡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3600억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요. 20배니까 7조 2천억 나오는 겁니다.
48만 원 가는 겁니다. 왜? 그때 MSCI에 지수 편입돼요. MSCI 지수가 편입되는 거는 언제입니까? MSCI 이벤트는 5월과 10월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5월에는 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10월 이벤트에는 저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문이 돌죠. 소문이 돌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 삽니다. 왜? MSCI 이벤트 편입될 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때 자기네들이 팔 수가 있잖아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삽니다. 사가지고 그때 팔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다 그때 40만 원, 뭐 한 30만 원이다. 그럼 30만 원에 사가지고 50만 원에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 팝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었냐? 2021년에 LNF, 에코비엠, 포케, SKC, 일진 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던 겁니다. 얘도 2024년에 그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사주 73만 주가 이때 투자금으로 매도가 돼서 어느 정도 매도가 돼가지고 투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시를 한번 잘 보세요. 이 회사는요 자금이 그렇게 넉넉한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증설은 해야 돼요. 근데 돈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100억이라는 돈을 빼서 자사주를 샀어요. 근데 13만 주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사주를 왜 샀겠습니까? 다 이런 투자금 목적으로 이제 산 거 아닌가? 저는 제 뇌피셜입니다. 예, 회사에서 뭐 이런 얘기 한 적은 아무도 뭐 누구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를 한 2년 후에 2024년에 한 48만 원, 예, 4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그래서 좀 50만 원 이렇게 질렀습니다. 그냥 예,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대주전자재료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예,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